역사의 무게는 증발하지 않는다. 그저 다음 세대의 어깨로 옮겨갈 뿐이다. 그런데 만약 한 외교관이 평생 숨겨온 가족의 비밀을 마주한다면, 침묵으로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가토 마사유키입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30년간 근무한 외교관이었죠. 아시아국 담당 국장으로 은퇴한 지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도쿄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민간 싱크탱크 고문으로 일하며 평온한 노후를 기대했어요.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봤어요? 하나코가 노트북을 들고 제 앞에 나타났죠. 딸의 얼굴은 항상 그렇듯 진지했습니다. 서울의 한 NGO에서 일하는 하나코는 저와는 다른 길을 걸어왔어요. 제가 외교 현장에서 한일 역사 문제를 현실적으로 처리하는 동안 하나코는 그런 저를 비판하며 자신만의 정의를 쫓았습니다. 뭔데? 화면에는 제3회 동아시아 역사화해 포럼 초청장이 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행사였죠. 이번에 서울에서 열리는 포럼이에요. 아버지도 초청받았더라고요. 가야 해요. 저는 무심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왜 가? 역사 포럼은 학자들이나 가는 거지. 아버지는 30년간 한일 관계에서 역사 문제를 다뤘잖아요. 아시아국 국장이었고, 그래서 더 안 가는 거야. 그런 감정적인 자리에 내가 왜 가? 역사는 역사고 외교는 외교야. 섞이면 안 돼.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의 역사 문제에 대해 늘 불편함을 느꼈어요. 감정적인 접근, 과거에 대한 집착, 제 외교 철학과는 맞지 않았죠. 외교는 감정이 아닌 이익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나코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특별해요. 이정현 교수님이 주최하시는데. 이정현?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제가 한일 외교 채널에서 만났던 상대방 외교관이었죠. 그녀는 당시에도 역사 문제를 자주 꺼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잘 맞지 않았어요. 이정현 교수님은 이제 서울대에서 외교사를 가르치세요. 아버지를 꼭 초청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군. 내가 뭐하러. 하나코가 갑자기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아버지, 평생 외교관으로 살면서 역사 문제를 피해 다녔죠? 현실적 해법이란 이름으로 모든 걸 미뤄왔고요.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예요. 저는 딸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나코는 제 커리어를 항상 그렇게 보았죠. 타협과 회피의 연속이라고. 그러나 외교란 그런 것입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어요. 그저 덜 나쁜 선택을 할 뿐이죠. 넌 이해 못해. 외교는 충분히 이해해요. 아버지 세대가 피하고 미룬 역사 문제가 우리 세대에게 더 큰 짐이 되고 있다는 것도요. 창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 내리는 소리가 우리 사이의 침묵을 채웠어요. 하나코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포럼 티켓과 항공권을 예약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서울행이에요. 가셔야 해요, 아버지. 내가 왜? 할아버지 때문에라도 가셔야 해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할아버지라니. 가토 슈지. 저의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헌병장교로 근무했었죠. 가족 내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코가 그걸 어떻게, 할아버지가 뭐가 어째서? 하나코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포럼의 한 주제가 일제강점기 헌병대의 활동과 기록이에요. 서대문형무소 자료에서 할아버지 이름이 발견됐대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과거. 그것은 제 가족 내에서도 금기시되던 주제였어요. 저는 외교관으로서 그런 불편한 역사를 다루는 법을 알았습니다. 회피하고 우회하고 미루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제 그 역사가 제 가족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어? 이정현 교수님이요. 1940년대 서대문형무소 기록을 연구하시다가 발견하셨대요. 숨이 막혔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어요.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코의 결연한 표정을 보니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을 것 같았죠. 알았어. 가지. 그렇게 저는 다음 주 서울행을 결정했습니다. 평생 외교관으로서 피해 다녔던 역사의 무게가 이제 제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제 마지막 외교 임무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나리타 공항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항공사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하는 동안에도 마음은 복잡했어요. 하나코는 일주일 전에 먼저 서울로 떠났고 저는 혼자 비행기를 타게 됐죠. 어쩌면 그게 다행인지도 몰랐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가토 씨 창가 좌석으로 배정해드렸습니다. 제 여권을 돌려받으며 탑승권을 확인했습니다. 도쿄에서 서울까지는 불과 2시간이면 충분한 거리죠. 지리적으로는 가까운 두 나라.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탑승구로 향하며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사이토 히데오 전 차관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마사유키, 서울 포럼 참석한다고? 조심해야 해. 말 한마디가 외교 문제 될 수 있어. 우리 입장은 알지? 변함없어. 불편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사이토 씨는 제 상관이었고 지금도 외무성에 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죠. 그의 우리 입장이란 변함없이 과거사에 대해 법적으로는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었습니다. 30년간 저도 그 입장을 대변했었죠. 비행기에 탑승하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이륙하는 동안 도쿄의 풍경이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마지막으로 서울을 방문한 게 언제였더라? 5년 전 공식 방문이었습니다. 그때도 역사 문제가 불거졌었죠. 저는 어떻게든 그 논의를 경제협력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승무원이 신문을 나눠주었어요. 저는 무심코 한국영어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일면에는 서대문형무소 특별전 잊혀진 기록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기사를 펼쳐보니 전시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새롭게 발견된 문서들, 그 중에서도 헌병대 장교들의 활동 기록이 주목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기사 중간에 가토 슈지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제 할아버지의 이름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신문을 접으려 했지만 다시 펼쳐 읽었어요. 할아버지는 서대문형무소에서 신문 담당 장교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신문.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어깨를 짓눌렀어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옆자리에 한국인 승객이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일본어를 꽤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전에는 외교관이었습니다. 이제는 은퇴했죠. 오, 외교관이셨군요.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할 일이 많았겠네요. 그의 표정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대화였을 뿐이죠. 그러나 저에게는 그 말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네, 할 일이 많았죠. 대화를 더 이어가고 싶지 않아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신문에는 계속해서 할아버지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바다가 한일 사이의 역사를 품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갑자기 7년 전 일이 생각났습니다. 서대문형무소 관련 전시를 도쿄에서 개최하려 했을 때였죠. 당시 외무성은 그 전시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했던 일이었어요.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였죠. 결국 전시는 축소되었고 많은 자료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장했던 논리가 기억났어요. 역사는 역사학자에게 맡기고 외교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했었나요? 그러나 이제 그 역사가 제 가족의 역사가 되어 저를 찾아왔습니다.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기류 변화로 인한 일시적인 난기류였어요. 몸을 의자에 깊숙이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가 어릴 때의 할아버지는 엄격하지만 자상한 분이었습니다. 전쟁이나 조선에서의 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죠. 그런 침묵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대였으니까요.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서히 한국의 해안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3일간의 포럼 일정, 그리고 하나코와의 만남.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랜딩을 준비하며 안전벨트를 조였습니다. 이번 방문이 단순한 포럼 참석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역사는 때때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하나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은 평소보다 긴장되어 보였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포럼은 내일부터지만 오늘 먼저 가봐야 할 곳이 있어요. 하나코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예감이 들었죠. 딸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서대문형무소요. 특별전이 열리고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가보고 싶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비행기에서 읽었던 그 특별전이었죠. 도망칠 수는 없어 보였어요. 그래, 가자. 서울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은 5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더 발전한 모습이었어요. 고층 빌딩들과 세련된 거리, 활기찬 사람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걸까요? 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코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 기억 속의 할아버지는 그저 평범한 노인이었어. 엄격했지만 자상했고 전쟁이나 조선에서의 일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지. 왜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가족들은 모두 알고 있었을 텐데.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이었어요. 그런 시대였어. 모두가 침묵했고 그게 당연했지. 침묵이 당연한 시대는 없어요, 아버지. 그저 침묵하기로 선택한 거죠. 하나코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침묵의 선택. 외교관으로서 저도 얼마나 많은 침묵을 선택해왔던가요? 서대문형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역사적 건물 앞에 서자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곳에 할아버지가 있었다.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입구에서 티켓을 받고 전시장으로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전시물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당시의 사진들과 문서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독립운동가들의 모습, 형무소의 내부 구조, 그리고 헌병대의 활동 기록.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나코는 결연한 표정으로 저를 특별전시 코너로 이끌었어요. 여기에요. 벽에 걸린 문서 사진 앞에 섰습니다. 노란빛이 바랜 종이에는 한자와 일본어로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가토 슈지 헌병 중위 특별신문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문서에는 신문 대상자들의 명단과 간략한 신문 결과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너무 건조한 문체였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업무 보고서처럼 말이죠. 신문 완료. 대상자 3명 자백. 1명 신문 중 사망. 그 단순한 문장 뒤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숨어 있었을까요? 사망이라는 글자 한 글자에 담긴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그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제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하나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옆에는 또 다른 문서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신문 기술 개선에 관한 보고서라는 제목이었죠. 그리고 그 문서에도 할아버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몸이 떨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잠시 벽에 기대야 했어요. 이런 역사적 자료를 외교관으로서 수없이 봐왔지만 그 속에 내 가족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가토 씨이신가요?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여성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정연입니다. 포럼 조직위원장이에요. 이정연. 10년 전 외교 채널에서 만났던 그 이정연이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서울대 교수였지만 전에는 한국 외교부에서 근무했었죠. 오랜만이군요, 이 교수님.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정연은 제게 다가와 전시물을 바라보았어요. 어제 문서 정리를 하다가 발견했습니다. 가토 씨의 할아버지에 관한 또 다른 기록이요.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정연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서류철 사이에서 발견한 작은 메모였어요. 가토 중위가 한 독립운동가의 가족을 몰래 빼내준 흔적이 있었습니다. 놀라서 이정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완전한 증거는 아니지만 신문 대상자 중 한 명의 가족을 형무소에서 빼내준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토 씨께 직접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신문관으로서 잔혹한 기록을 남긴 할아버지,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를 구했을지도 모르는 할아버지. 복잡한 마음이 교차했어요. 확실한 건가요? 완전히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추가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정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녀는 연구자로서 진실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어요. 외교관 시절 만났을 때도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역사는 단순한 흑백 논리로 재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토 씨가 알아야 할 진실이라고 생각했어요. 전시장을 나오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나코는 조용히 제 옆을 걸었어요. 서대문형무소의 좁은 복도와 작은 감방들을 지나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왜 평생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바깥으로 나오자 서울의 저녁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도시 풍경과 역사적인 형무소 건물이 강렬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이 제 마음 상태와 닮아 있었습니다. 내일 돌아가야겠어. 갑자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하나코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포럼은요? 이런 상태로는 포럼에 참석할 수 없어. 나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확인해 봐야 해. 할아버지의 일기장. 돌아가신 후 저희 집 다락방에 보관되어 있던 그것을 지금까지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을까요? 이해해요. 하지만 포럼은 내일 시작되고 3일간이에요. 도쿄에 다녀오실 시간이 있을까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빠듯했지만 반드시 확인해야 했어요. 내일 첫 비행기로 도쿄로 갔다가 저녁 비행기로 돌아올게. 포럼 둘째 날부터 참석할 수 있을 거야. 하나코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결심했어요.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비행기로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동안 마음이 무거웠어요. 30년간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역사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어요. 이건 제 가족의 역사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들 사이에서 할아버지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찾았어요. 먼지가 쌓인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군복 훈장 그리고 가죽 표지의 일기장이 있었어요. 일기장을 집어들고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작은 책 속에 어떤 진실이 담겨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남긴 기록, 그가 직접 쓴 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천천히 일기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종이에서 오래된 잉크향이 풍겨왔어요. 바랜 글씨와 누렇게 변한 종이가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죠. 첫 페이지에는 1939년 3월 15일 경성 부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는 처음에는 일상적인 내용이었어요. 경성의 날씨, 근무 환경,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몇 페이지를 더 넘기자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939년 7월 2일. 오늘부터 서대문형무소 신문 업무를 맡게 되었다. 어제 상부에서 특별 지시가 있었다. 독립운동 관련자들의 조직망을 철저히 캐내라는 명령이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의 글씨체는 단정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의미는 무겁게 다가왔어요. 1939년 7월 10일. 오늘 첫 신문을 진행했다. 대상자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상부의 압박이 심하다. 결과를 내야 한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는 점점 더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1939년 8월 3일. 신문 방법이 점점 가혹해지고 있다. 어제는 한 대상자가 신문 중 사망했다. 보고서에는 심장마비라고 적었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할아버지의 글에서 고뇌가 느껴졌어요. 그는 명령에 따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더 깊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1940년 초반의 기록에 도달했을 때 중요한 내용을 발견했어요. 1940년 2월 15일. 오늘 김진우라는 독립운동가를 신문했다. 그의 눈빛이 나를 꿰뚫어보는 것 같았다. 당신도 언젠가는 역사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밤새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며칠 후의 기록. 1940년 2월 20일. 김진우의 가족이 체포되어 들어왔다. 부인과 어린 딸, 아이의 모습을 보니 내 가족이 생각났다. 무언가 해야만 할 것 같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정영 교수가 언급했던 그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1940년 2월 22일. 오늘 밤 김진우의 가족을 빼냈다. 리스크가 크지만 어린아이까지 여기 있게 할 수는 없었다. 동료 다카하시의 도움을 받았다.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 할아버지는 정말로 누군가를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의 기록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1940년 3월 5일. 김진우가 신문 중 사망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의 눈빛이 잊히지 않는다. 이 전쟁이 끝나면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복잡한 모습이 일기를 통해 드러나고 있었어요. 가해자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한 인간의 모습. 체제 속에서 작은 저항을 시도했던 그의 모습이 일기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몇 페이지를 더 넘기자 충격적인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요. 1940년 12월 10일. 서대문형무소에서의 임무가 끝났다. 새로운 부서로 이동한다. 이곳에서 있었던 일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언젠가 이 모든 기록이 세상에 알려지길 바란다. 그러나 지금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침묵해야 한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록을 남겼고 그것이 언젠가 공개되기를 바랐어요. 그러나 전후 혼란기에 그는 침묵을 선택했고 그 침묵이 우리 가족에게 유산처럼 이어져 왔던 것이었습니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이제 저는 할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악인도 완전한 영웅도 아니었어요. 그저 복잡한 시대를 살았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사실, 작은 저항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저에게 위안을 주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하나코였어요. 아버지 찾으셨어요? 응, 일기장을 찾았어. 하나코, 할아버지는 복잡한 사람이었어. 어떤 내용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신문관으로 일하면서 고통받았던 것 같아. 그리고 한 가족을 구했다는 기록도 있었어. 그럼 이정영 교수님 말씀이 맞았네요. 그래. 할아버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기록을 남겼어. 언젠가 공개되길 바랐던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나코가 다시 말했어요. 아버지, 내일 포럼에서 이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포럼에서 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공개적으로 할아버지의 그리고 우리 가족의 역사를 말한다고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 하나코. 아버지, 할아버지도 원하셨을 거예요.
일기에 그렇게 적으셨잖아요. 언젠가 이 모든 기록이 세상에 알려지길 바란다고요. 하나코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묵했지만 기록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 기록이 언젠가 세상에 알려지길 바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그때일까요? 생각해 볼게. 일기장을 가지고 서울로 돌아갈게.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외교관으로서 저는 항상 국익을 위해 행동해왔어요. 역사 문제를 언급할 때도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정부 입장을 반복했었죠. 그것이 제 임무였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한 인간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일기장을 가방에 넣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생각은 계속되었어요. 제가 선택해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외교관으로서의 침묵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으로서 진실을 말할 것인가? 서울에 도착한 것은 저녁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풀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 확인을 보니 사이토 히데오 전 차관이었습니다. 순간 긴장이 됐지만 전화를 받았어요. 마사유키, 서울에 잘 도착했나? 사이토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럽지만 권위가 묻어났습니다. 네, 방금 도착했습니다. 내일 포럼에 참석한다고 들었네. 무슨 이야기를 할 계획인가?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사이토가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했지만 그는 여전히 외무성에 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죠. 아마 하나코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발언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 입장은 알고 있지? 역사 문제는 이미 법적으로 해결된 사안이야.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국익을 생각하게.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30년간 들어온 그 말이었어요. 국익, 법적 해결, 감정 배제. 그 모든 단어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이야기는 공개 석상에서 꺼내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자네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온다면 외무성도 곤란해질 수 있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알고 있네, 마사유키. 자네 할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우리도 가지고 있어. 공개되면 외교적으로 불필요한 갈등만 만들 뿐이야. 현명하게 처신하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사이토의 말은 은근한 협박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공개한다면 제 경력은 물론이고 민간 싱크탱크에서의 현재 직위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암시였어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서울은 이제 현대적인 도시가 되었지만 역사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일부에 제 가족이 관련되어 있었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하나코가 서 있었어요. 아버지 잘 도착하셨네요. 일기장은요? 하나코에게 일기장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기며 읽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니. 그래, 할아버지는 복잡한 사람이었어. 체제 속에서 살았지만 양심의 가책도 느꼈던 거야. 하나코는 일기장을 다 읽고 나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내일 포럼에서 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이 시기에 아버지 같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사이토의 협박과 하나코의 요청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사이토 전 차관에게서 전화가 왔어. 가족 이야기는 공개 석상에서 꺼내지 말라고 했지. 하나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그들은 또 침묵을 강요하는군요. 30년간의 외교관 경력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싱크탱크 자리도 잃을지 모르고. 아버지, 선택은 아버지의 몫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역사는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것을 원하셨잖아요. 하나코는 일기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어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하나코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창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 인생의 대부분을 외교관으로 살아왔습니다. 국익을 위해 개인의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죠. 역사 문제에 있어서도 항상 현실적인 접근을 강조했어요. 미래를 위해 과거를 덮어두자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과거가 제 가족의 역사로 다가왔어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읽으며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록을 남겼고 그것이 언젠가 공개되기를 바랐어요. 침묵 속에 살았지만 진실이 알려지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정현 교수였어요. 가토 씨, 도쿄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무사히 돌아오셨나요? 네, 방금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를 찾으셨다고요? 네, 하나코에게서 들으셨군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호텔 로비에서 뵐 수 있을까요?
잠시 고민했지만 이정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로비로 내려가자 그녀가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토 씨, 이렇게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이정현은 직접적으로 질문했어요. 할아버지의 일기에서 김진우에 대한 기록을 찾으셨나요? 네, 있었습니다. 김진우의 가족을 빼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이정현의 눈에 감정이 스쳤습니다. 김진우는 제 할아버지의 동료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빼낸 가족, 그 어린 딸이 제 어머니셨어요.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이정현이 김진우의 손녀였다고요? 그리고 제 할아버지가 그녀의 어머니를 구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흑백 논리로 재단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가토 씨의 할아버지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정현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피해자의 가족이었지만 복잡한 역사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내일 포럼에서 이 이야기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사이토 차관에게서 압박이 있었고 제 경력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정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정은 가토 씨의 몫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승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화해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 포럼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사이토의 압박대로 침묵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할아버지의 진실을 말할 것인가? 일기장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기록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모든 기록이 언젠가 세상에 알려지길 바란다.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내일 포럼에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외교관으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선택이었습니다. 포럼 당일 아침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정장을 입고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가방에 넣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앞두고 있었죠. 호텔 로비에서 하나코를 만났습니다. 결정하셨어요, 아버지? 응, 이야기할 거야. 할아버지가 원했던 대로. 하나코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포럼장에 도착하자 이정현 교수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오후 세션, 개인의 기억과 역사적 화해라는 세션입니다. 점심시간에 사이토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200명가량의 청중 속에 일본 대사관 관계자도 보였어요. 마이크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토 마사유키입니다. 저는 일본 외무성에서 30년간 근무한 외교관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외교관으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할아버지 가토 슈지는 1939년부터 1940년까지 서대문형무소에서 헌병 중위로 근무했습니다.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김진우라는 독립운동가의 가족을 몰래 형무소에서 빼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김진우 본인은 신문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청중 속에서 탄식이 들렸습니다. 이정현 교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아버지는 일기장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이 언젠가 세상에 알려지길 바란다. 오늘 제가 그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외교관으로 일하며 역사 문제를 현실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회피였습니다. 진정한 미래는 과거의 진실을 직면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저는 외교관이기 전에 한 인간입니다. 할아버지가 관여했던 역사적 과오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합니다. 말을 마치자 한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제 이름은 박상철입니다. 독립운동가의 아들입니다.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할 것은 없습니다. 더 일찍 진실을 말했어야 했습니다. 회의장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자 하나코가 달려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언론사들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솔직한 언어로 답변했어요. 가토 씨, 어제의 발언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다른데 이에 대한 압박은 없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전 차관으로부터 경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인간으로서 선택했습니다. 일본 뉴스에 제 이야기가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전 외무성 국장 서울 포럼에서 충격 고백. 외무성 가토의 발언은 개인 의견으로 공식 입장 아니라고 밝혀 극우 단체들은 저를 국가의 배신자로 규정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싱크탱크 이사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마사유키 씨, 당신의 발언이 우리 싱크탱크의 입장과 맞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하나코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직업을 잃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30년간의 외교관 생활은 타협의 연속이었어요. 이제 그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포럼 마지막 날 참가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가토 씨, 저는 역사교육과 학생입니다. 선생님의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한국 교육부 관계자는 제 이야기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정영 교수의 만찬에서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가토 씨, 당신이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클 겁니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놀랍게도 일본 내에서도 저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생겨났습니다. 도쿄에서는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자라는 팻말을 든 젊은이들의 집회가 열렸어요. 일본의 한 대학에서 특별 강연 초청장이 왔습니다.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는 법이죠. 일본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싱크탱크 자리는 잃었지만 학계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어요. 특히 대학생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나코와 통화했습니다. 아버지, 서대문형무소에서 특별 행사가 있어요. 김진우 선생님의 유족들이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정말? 내가 가도 괜찮을까? 물론이죠. 이정영 교수님이 직접 초청장을 보내셨어요. 다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세미나에서 발표했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눈 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자리는 잃었지만 내면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김진우의 딸인 김영희 여사 80대를 만났습니다. 가토 씨, 당신의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김영희 여사는 할아버지가 형무소에서 빼내준 그 어린 딸이었습니다. 이정영 교수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것은 제 할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입니다. 어머니께서 가토 씨에게 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김영희 여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받으세요.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몇 주 후 도쿄에서 첫 강연을 했습니다. 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진정한 현실주의는 진실을 직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가토 씨, 아무것도 잃지 않고도 진실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거예요. 진실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하지만 내면의 평화, 관계의 회복,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합니다. 할아버지의 일기를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침묵과 고백 사이에서 한 헌병 장교의 양심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서대문형무소에서는 기억과 화해의 길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할아버지와 김진우 선생의 이야기가 나란히 전시되었어요. 하나코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아버지도 분명 행복해 하실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며 안도했을 것입니다. 전시회를 나와 서울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이제 저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앞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외교관으로서의 삶은 끝났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외교관 가토 마사유키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감동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미래를 향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